자, 일단 여러분들 금속노조 분들 말고도 이번에 강철의 연금술사 시리즈를 재미있게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는 거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피디님들도 이상하네, 왜 그러지? 눈 맞을 때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강철의 연금술사는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내기가 좀 아쉽네 막 그러면서 뭐라도 좀 더 할 거 없을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하던 리자 호크아이 얘기 좀 더 하고 싶다, 킴블리 얘기 더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보크, 그리고 약간 그 NB 엔딩 씬도 좀 아까웠는데 이런 얘기, 슬로스 이런 얘기 많이 아쉬워하셨기 때문에 월드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캐릭터들의 얘기를 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은 뭐냐면 뒤풀이야.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네 편을 했어요. 그럼 뒤풀이를 해야 돼. 왜? 이대로 끝나면 다들 아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라이브는 무려 32강 끼리 왔습니다. 여러분, 32강.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강철의 연금술사 속의 매력덩이들 월드컵 무려 3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성. 그렇지. 저도 내용 몰라요, 여러분. 나도 못 봤어. 근데 첫 번째가 MB 대 벨리더 초퍼입니다. 32강. 길어. 빨리 해야 돼, 우리. MB. 호문클루스 중에서 인기도 1, 2위를 다투는 게 MB죠. 왜? 내가 보기에는 MB가 시작은 러스트로 시작했죠. 근데 마지막 퇴장신이죠, 퇴장신. 퇴장신이 내가 보기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리타이어 하냐, 어떻게 무대 밖으로 가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MB가 사실은 여러모로 이 컷 크기를 보잖아요. 이대로 죽는다 했을 때 그 컷 크기를 비교해 보잖아요. 제일 큰 게 킹 브래드레이하고 MB였어요. 거의 한 페이지를 통으로 쓴다고. MB 언제야? 너 같은 꼬맹이에게 이해받는 게 너무 열받아 이러면서 우는 장면이죠. 그 우는 장면이 거의 한 페이지를 다 써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전장 다음으로 중요한 거거든. 거기서 많은 분들이 MB에게 약간 꽂혔죠. 근데 초퍼, 벨리더 초퍼는 내가 본편에서 언급을 거의 못했습니다. 요게 이제 옛날 그 연금술 연구소에서 혼을 따로 추출하고 혼을 연성하고 이거 연구하다가 나오게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연구소 설정이 뭡니까? 주인공 에드가 그 연구소의 비밀을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럭키 알폰스 맞죠? 알폰스하고 논리적으로는 비슷한 놈이지. 그 당시에 현자 아이돌을 만들려면은 살아있는 인간을 엄청나게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 좋은 게 어디냐? 사형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여러 연구소 중에서 에드가 딱 보죠. 머리가 좋으니까. 형무소하고 딱 붙어있는 연구소가 내가 보기에 수상하다. 왜? 형무소랑 붙어 있어야지 사형수의 어떤 신체를 많이 줄 수 있잖아요. 보급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거기가 제3연구소였고 그게 맞았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벨리더 초퍼는 살아있을 때 연쇄살인범이었던 사형수를 데리고다가 만들어낸 애란 설정이죠. 얘도 뭐 귀엽습니다. 일단은 초반부에는 적으로 나왔는데 솔직히 바로 쩌리 취급당하죠. 바로 알폰스 썰려고 그랬는데 써는 맛이 없지. 왜? 너랑 비슷한 놈이거든. 그래가지고 속이 비어있는 갑옷이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뚝배기 깨지고, 그 다음 벨리더 초퍼는 소소하게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 벨리더 초퍼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 여자 보는 눈이 좋다. 리자 호크아이를 좋아하죠. 어느 뭐로보다 이거는 주조연과 너무 엑스트라다. 그죠?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MB가 승리한 걸로 가겠습니다. 자, 진짜 휴즈 패밀리가 나왔어. 아니 휴즈 패밀리로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가족을 다 했어요. 왜? 아니 감성을 자극하려고 그러면 왜 휴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휴즈 지금 일가족 다 나왔어. 아니 이거는 너무 세잖아. 지금 댓글창 난리 났잖아. 채팅창. 아니 가족이 약간 강력하긴 한데 문제는 호헨하임이잖아. 여러분 이 작품을 좀 다른 앵글로 보시잖아요. 이게 작품이 시작될 때 엘릭 형제의 시점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엘릭 형제를 주인공으로 삼고 따라가고 있지만, 요거를 스토리 캠프 설명의 버전으로 시간 순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노예였던 남자가 우연히 조우한 동료에 의해 수십만 명을 흡수해버리게 된 뒤 400년에 걸쳐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긴 여정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도 맞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호헨하임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야기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다른 식으로 치면은 호헨하임도 거의 주인공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휴즈 가족이 조기 탈락은 좀 그런데. 휴즈의 딸 입장으로 보자. 아멜리아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연금술사가 될까? 그잖아. 아멜리아 솔직히 군부에서 일하다가 순직한 아빠 있어. 아는 삼촌들 중에 불꽃의 연금술사, 강철의 연금술사, 호환의 연금술사가 다 있어. 근데 그 세 사람은 휴즈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아멜리아가 부탁하면 다 들어줄 거 아니야. 근데 아멜리아는 강철, 불꽃, 호환의 연금술사에게 모두 배울 수도 있잖아. 그럼 나중에 엘리시아구나. 아멜리아 어디서 나왔어? 엘리시아는 나중에 불타오르는 강철의 호환 연금술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강철의 연금술사 시즌2나 스피노프는 이제 거의 뭐 엘리시아 사가가 되는 거지. 그 정도로 휴즈 중령의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정도로 주도록 하고 호헨하임 가겠습니다. 아니 호헨하임은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 2003년 그 애니메이션 구강철 신강철에서 호헨하임 설정이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오리지널 원작의 호헨하임이 사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취향이긴 합니다. 네. 드러난 부성애라든가 이런 것들. 자, 다음은 메이창과 샤오메이 콤비와 프라이드입니다. 메이창과 샤오메이 프라이드. 많은 분들이 이 메이창을 그냥 엑스트라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만 제가 본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강력한 애입니다. 특히 메이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작품 속에서의 행보보다 설정상 완결 이후의 행보가 더 많은 주목을 끌었죠. 그렇죠? 이 메이창은 이제 알폰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 게임이래. 이 작품 전체에서 원격 연성하는 연단술사 오직 한 명인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전투력으로 따지면 메이창이 밀리지 않아. 왜냐면 호문클루스들은 기본적으로 연단술에 대해 지금 너무 몰라요. 자, 반면에 프라이드. 사실은 호문클루스 인기 순위에서 프라이드가 겉으로 봤을 때 설정상 제일 세네. 킹브레드레이 다음 아니면 제일 세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나중에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프라이드가 유독 눈에 걸려했던 게 왜 에드워드 엘릭이었을까? 마지막에 왜 난쟁이하고 최종대전 할 때 다 이제 페이즈 2 때문에 도시락 까먹으러 가는 난쟁이 따라서 올라갈 때 에드워드만 붙잡거든요. 넌 남아 이러면서. 다른 애들은 다 보내는데 넌 남아있어 그러면서 프라이드가 에드만 잡는단 말이야. 근데 셀린 브래드레이였을 때 원래 에드워드 엘릭을 제일 좋아했잖아요. 근데 프라이드 본색이 나오고 나서는 애들을 제일 눈엣 가시로 본단 말이야. 뭘까? 둘 다 키 작은 사람끼리 약간 리그인가? 단신 리그인가? 근데 그것도 있어. 프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오만함이라고 얘기했죠. 호문클루스가 훨씬 더 완벽에 가까운 존재다. 인간은 열등해. 이거를 컨셉으로 가져갔는데 우리 주인공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거 아세요? 주인공들 중에 자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원래 보통 현대의 흐름이거든요. 주인공이 자기를 의심하고 고뇌하고 이쪽이 현대의 주인공의 흐름이에요. 근데 에드워드 엘릭이 뭐가 재밌냐면 자기 의심하고 죄책감을 일단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졸업하고 왔어. 그래서 본편에서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단단한 심지를 가지고 있는 게 에드워드 엘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드하고 심지가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프라이드는 근본이 없는 오만함이고 에드워드 엘릭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봤던 과거 전사에서 자기의 과오를 품에 안고 그 증거로 오토메일 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를 등에 업고 왔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프라이드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드라는 게 자부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드는 자부심이냐 오만함이냐라고 하면 자부심이 에드워드고 오만함이 저 프라이드거든, 셀림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둘이 쌍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그냥 보면서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작품을 보는 재미라는 게 나는 요걸 요렇게 해석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의견을 나누는 재미가 또 있어요. 이게 라이브의 좋은 점이지.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근거가 없는 프라이드는 오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라이드가 마지막에 뭘로 작살나요? 근거가 없는 오만함이니까 자기가 오만할 이유가 없다는 게 드러나 버리게 되면 붕괴하거든요. 그 붕괴하는 게 뭐야? 자기 모순이에요. 그렇게 무시하던 인간의 몸을 탈취하려고 그런 거지. 그 모순을 킴블리가 못 버틴 거야. 너 너무 추하다.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킴블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킴블리가 좋은 여자다 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죠? 윈리 록벨이죠. 윈리 록벨은 자기의 신념을 딱 갖고 산단 말이야. 그럼 뭐야? 프라이드, 킴블리가 보기에 윈리 록벨 자기 상처 끌어안고 가져가는데 되게 단단한 여자네? 그 다음에 에드워드 엘릭,
꼬맹이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어떤 곤조가 있고 심지가 있네? 그러니까 킴블리의 기준에서 아름다움에 가까운 건 윈리 록벨이랑 에드워드인 거야. 근데 프라이드 셀림은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이렇게 비웃어 준 거죠. 그래서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기 있는 게 킴블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셀림은 흑막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 모순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이창을 더 좋아합니다. 메이창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로 좋은 이야기를 보고 나면 마지막 건을 딱 덮었어. 그 순간 여운과 고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막 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끔씩 그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책을 다시 꺼낸다고. 에드워드 그립다. 윈리 록벨 그립다. 두 사람이 프로포즈 하던 장면 그립다. 다시 꺼내잖아. 그런 마음 때문에 보통 덕후들이 뭘 하냐? 2차 창작을 하죠.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직 살아있다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를 보고 싶으니까. 근데 뭐예요? 오타쿠들 특징? 보고 싶은데 아무도 안 줘? 내가 그려. 내가 먹을 게 없어? 내가 연성해. 이게 이제 오타쿠죠. 그래가지고 2차 창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둘 중에 지금 살아있다면 뭐 하고 있을까가 궁금한 쪽은 프라이드야? 메이창이야? 난 메이창이거든요. 샤오메이는 그 뒤에 몸이 나아서 컸을까? 알폰소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을까? 그럼 윈리 록벨이 신우인데, 형님인데, 맞나? 아무것도 남남이지? 남남이구나. 윈리 록벨하고는 어떻게 지낼까? 뭐 이러면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메이창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폰스와 메이창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에드워드 엘릭의 자식들은 아빠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모두가 되게 아련하게 얘기할 거 아니야. 니네 아빠 옛날에 쩔었다. 야, 무려 강철의 연금술사였어. 최고의 연금술사였어. 막 그러는데 지금 정작 아빠는 이거 아무리 쳐도 안 나오잖아. 불발탄. 이거 총알 없는 총이야,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그 에드워드 엘릭의 자식들 입장에서는 되게 슬플 것 같아. 나도 아빠 쩔었을 때 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아빠는 총알 없는 총이잖아. 건강 박수만 치는 거지, 그냥. 그런 의미에서 야, 미안하다. 에드워드 엘릭이 아빠가 그러겠지. 야, 아빠는 이제 못하고 네 삼촌하고 숙모한테 가봐. 이러면서 가겠지. 자, 그러면 메이창 가겠습니다. 야, 팀 마르코와 글레몬 준장. 야, 이거는 정말 조금도 아쉬울 거 없는 조연 대 조연이다. 고민이 하나도 안 되는걸? 팀 마르코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개과천선도 하죠. 이거 아세요? 놀랍게도 팀 마르코라는 캐릭터가 생각보다 팬이 적어요. 진짜 마이너 취향으로 내가 팬이 되는 기준은 남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빼면은 팀 마르코가 생각보다 팬이 적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능도 잘하고 능력도 좋아요. 심지어 팀 마르코 옛날에 이슈발 레전 때 한닥거리 했어. 러스트랑 싸울 때도 한 방 먹이는 거 아시죠? 이거 해가지고 먹이잖아. 진리의 문 열었다고. 그러니까 팀 마르코가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현자 아이돌 만들었던 능력도 있어. 그리고 과거를 회개하기 때문에 착해. 역할도 해. 심지어 얼굴도 이거 뭉개져가지고 불쌍하기도 해. 거기다가 마지막에 우리들의 사랑, 너의 사랑, 나의 사랑, 로이 머스탱의 눈도 치료해줘. 그러니까 팀 마르코가 은근히 지분이 있어요. 근데 MB 봉인도 했었지. 근데 은근히 마르코 박사가 팬이 적어요. 그 이유가 뭐게요? 이게 스토리 캠프의 캠퍼 3년이면 이거 알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아직 연지가 10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3년은 못 채웠겠다. 내가 보기에는 진성 캠퍼라면 알 수 있어. 약점이 없어서, 아저씨라도 인기 많은 사람 많습니다. 약점이 없어서 조금 비슷한데, 욕망이 없다. 다들 한가닥 하시네요. 드디어 나왔다. 입체적이지 않아서 맞아요. 모순이 없어요. 팀 마르코는 모순이 없어요. 하나의 의무감, 하나의 윤리관, 하나의 가치관으로 달려가잖아요. 모순이 없어. 왜? 이 사람들 과거가 모순이었을 뿐이지 지금은 이 모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입체성이 좀 떨어져요. 배성재 닮아서 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코 박사가 갖고 있는 서사는 사실은 마르코 박사가 갖고 있는 서사의 핵심이 뭐예요? 과거의 잘못, 과오, 바로잡겠다 이거죠. 근데 요쪽으로 제센 애가 누구야? 에드워드 엘릭이잖아. 에드워드 엘릭이랑 같은 무기 들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럼 밀리지. 그렇기 때문에 팀 마르코는 좋은 인물이지만 팬이 적어요. 그래서 입체성이 적고 모순이 없고 약점이 적고. 반면에 글래먼 중장은 생각보다 은근히 팬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왜? 저 글래먼 중장의 취미가 뭐예요? 잠입을 빌미로 한 여장이거든요.
여사님으로 분장해가지고 옆에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약간 모순이 많고 의외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설정상 원작 만화에서 마지막에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다음 대총통 누가 되죠? 글래먼이 됩니다. 무슨 말이야? 글래먼 속에 야망이 있어요. 처음에는 동부에 있다고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 늙은이 정도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지. 그런데 알고 보면 계속 전황이 바뀌니까 좋았어. 이쯤 되면은 암스트롱 소장한테 덮어 씌워볼까? 이러면서 자기 호시탐탐 노리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야? 욕망이 없으면 매력이 없는데 글래먼 중장은 욕망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직은 경험과 나이가 부족한 로이 머스탱보다 내가 먼저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글래먼 중장은 꽤 중요한 역할도 하고 야망도 보여주기 때문에 요거는 글래먼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코 고생하셨어요. 황재근 중장. 아니죠. 황재근님은 여기 요키죠. 이 요키야말로 황재근님이지. 닮았다 근데. 자 이제 란팡 대 요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건 무조건 란팡이지, 이건 무조건 요키지 이렇게 지금 갈리거든요. 대란팡 대 요키 갈리거든요. 요거 치열하죠. 자 란팡의 장점 뭐예요? 란팡의 장점 기본적으로 요런 장르물에서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은 충심의 상징. 리자 호크아이도 비슷해요. 리자 호크아이와 란팡이 같은 계열인 거 아세요? 누구를 향한 일편단심 충성심, 조금의 흠결도 하자도 없는 충성심. 근데 그 충성심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떻게 증명해낼 건가가 중요해요. 얘의 충성심은 뭘로 증명할 거야? 그때 리자 호크아이는 등에 있는 이 문신부터 이슈발 레전 때부터 쭉 따라왔던 것부터 해서 되게 많은 걸로 했거든? 근데 이 란팡이 또 기가 막히게 충성심 증명을 하죠. 에드워드 엘릭보다 더 짧은 시간 만에 재활에 성공한 오토메일 유저가 한 명 있다면 란팡이죠.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란팡이 능력치도 그렇고 서사도 그렇고 충성 대결로 해가지고 꽤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상하게 이런 만화에서 요키 같은 캐릭터한테 자꾸 사람들이 무분별한 가산점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보자. 요키 처음 등장 어때? 완전 짜발이지. 악당이었죠. 하찮음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하찮음에 대한 애정이야. 모든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뭔지 아시죠? 인간에겐 그런 게 있어. 하찮고 작고 약하고 할수록 누가 봐도 란팡은 메인이잖아요. 누가 봐도 멋있잖아. 서사가 있다고 그 팔 자꾸 막 눈이 막 죽은 눈 돼 있는데 막 결국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란팡은 모두가 박수를 쳐주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요키 어때요? 요키는 더 하찮을 수 없어. 이 만화에서 요키보다 하찮은 사람 누가 있어요? 심지어 유즈웰 탄강에 우리 메이창 구원해주는 그 지나가는 소년 있죠. 꼬꼬마애. 걔보다 하찮아 얘는. 얘보다 더 하찮은 사람이 없다니까? 이슈발 난민촌에서도 어때? 이슈발 난민촌에서도 혼자서 찬밥 신세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대도 더 하찮은 사람 요키를 딱 고개를 들어 요키를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요키에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별 없이 가산점을 주거든요. 더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요키는 사랑을 받고 란팡은 간지를 가졌죠. 야무치는 아니지. 야무치보다 하찮아. 많은 분들이 드래곤볼의 야무치가 그 크리링과 더불어서 인간계 최강자를 다툰다고 되게 하찮은 컨셉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야무치보다 하찮아요. 야지로베보다 하찮아. 암튼 그래. 자, 나가풍풍권 자기 동문 무공도 있어요. 야무치 심지어. 그리고 스피노프에서는 주인공도 했어요. 전생했더니 야무치인 꺼내야. 이거 나름 주인공도 해봤단 말이야. 근데 요키는 어때? 2차 창작에서 요키를 주인공으로 삼은 2차 창작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참군인 요키 열전 이런 거 본 적 없어 나. 이 기회에 누가 좀 그려주세요. 그 시각 요키는 이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요키 한번 아껴서 데려가 보겠습니다. 요키. 미안해 란팡. 란팡은 여기서 떨어져도 아쉬울 게 없어.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어. 야지로베도 하찮진 않지. 원펀맨으로 치면은 동재가 구해줬던 그 권력자 아들 있죠. 정말 철없는 아들이 있어요. 그 괴인협회에 잡혀있다가 이렇게 구원받는 그 애가 있어. 근데 거의 개 정도 급이야 요키는. 자 이거는 뭐야? 뭐 이런
뭐 이런 언밸런스가 있어? 슬로스. 자, 슬로스가 제가 본편에서 거의 언급을 안 했죠. 요거 많은 분들은 뭐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를 보시는데, 일단 슬로스는 뭐 떨어질 거니까 얘기 좀 해보죠. 사실은 호문클루스들 중에서 제일 서사가 부족해요. 왜 서사가 부족하냐면 인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슬로스는 사실상 이거 아세요? 암스트롱 남매하고 대결을 할 때, 프라이드나 엠비하고 싸울 때는 뭐냐면 이 사람의 자아가 있는 존재하고 싸워서 욕망이 부딪히고요. 서로 이 입체적인 어떤 면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슬로스가 뭐가 있냐면 연출이나 설정이 이 인격적인 캐릭터성이 부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대슬로스전은 사실 말하자면 자연재해와 맞서 싸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슬로스가 불쌍하다 느껴본 사람 별로 없고, 슬로스가 멋있다 느껴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아프겠다 정도? 이거 꽉 맞아가지고 막 뚫리잖아. 그냥 아프겠다가 있지. 그래가지고 슬로스전은 사실은 몬스터 헌터 모넌이야, 모넌. 하여튼 모넌 보스몹 잡은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게 좀 너무 미안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신속의 슬로스라는 설정은 붙여주셨는데 모든 호문클루스가 다 멋있을 수는 없지. 그에 맞서는 킹 브래드레이는 거의 뭐 자기만의 서사가 있죠. 애니메이션판을 보셔도 원작 만화에서 그냥 쓱 지나갔던 에피소드들 가지고 꽤 많이 뽑아요. 킹 브래드레이는. 킹 브래드레이와 싸우는 부분이 제일 처절하죠. 제가 세봤거든요, 페이지를. 누구 한 사람과 싸우는데 할애되는 페이지 양 제일 긴 게 킹 브래드레이입니다. 그리고 킹 브래드레이를 잡기 위해서 투입된 인원수 최다수 보통은 연환계를 써도 한 두세 명이에요. 프라이드만 해도 키메라 더하기 엘릭 형제의 알폰소까지 더해서 한 5명 나오거든요. 근데 킹 브래드레이는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붙어요. 그 전에 전차로 일단 한번 다 조사버렸는데 그 뒤에 한 7명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킹 브래드레이는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는 우승 후보다, 그런 느낌이 있고, 레이드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킹 브래드레이도 다른 의미에서 몬스터 헌터랑 비슷해요. 브래드레이 잡으러 가자 그러고 레이드를 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브래드레이 마지막이 내가 알겠죠. 마지막 장면이 중요하다. 그거 아십니까? 마지막 장면에 어떤 정서를 드러냈나를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했던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핵심적인 정서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엔비 어때요? 부러움과 이 열받음. 프라이드 어때요? 꺾이는 오만함에 대한 좌절이죠? 자, 그런데 글러튼이나 러스트도 그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킹 브래드레이 어때요? 마지막에 자기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부심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킹 브래드레이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킹 같았어. 오히려 그 전까지는 린 야오가 너 같은 건 왕이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이상적인 왕으로부터 멀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 어때? 죽을 때만 진짜 킹 같았어. 왕이 갖고 있는 자부심. 내가 고른 여자다. 딱 그러면서 그 사람 걱정 함부로 하지 마. 딱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 동안 만들어진 왕이긴 하지만 왕의 품격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자유롭게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봤다라는 어떤 그 홀가분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지는 정서가 킹 브래드레이가 제일 셉니다. 그 양반 갈 때도 예술로 갔지. 킹의 승리죠, 당연히. 자, 어떻게 뭐 그 작품 영상 내내 에드워드 엘릭 얘기했는데 이쯤에서 떨어뜨릴까요? 주인공 빼고 갈까? 사실상 뭐 너무 강력한 서사를 갖고 있는, 근데 스카가 왜 여기 나오냐? 이거는 거의 뭐 결승에 준하죠. 주인공급끼리 붙었잖아, 이건. 그지? 사실 강철대 화염 아닌 게 다행이지. 여기서 재밌게 하려면 근데 애들을 여기서 떨구고 가는 게 재미는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애들 떨군다고 애들 싫어할 거야? 아니잖아. 애들 얘기는 우리 한창 했어. 애들 얘기는 정말 원 없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애들을 떨굴 수는 없겠지, 그지? 자, 일단 스카 얘기는 제가 충분히 했죠. 심지어 스카 형 얘기도 했죠. 이 작품 통틀어서 반 호헤나임을 빼고 나서 불세출의 연금술 천재. 근데 이름이 뭐야? 몰라. 정식 설정집에 스카에서 브라더라고 나와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사실 이 슈발 내전 이전에 무예승 스카와 연단술 덕후 스카 형, 요 형제의 2차 창작 에피소드도 좀 보고 싶다. 내 형이 금지된 학문을 추구하는 건에 대하여. 그래가지고 SD 형태의 스카 입장에서 그려지는 귀염뽀짝한
일상툰 그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오늘도 무예승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 형 먹을 거 사가져 가는데 형이 탁 덮어. 뭔데? 야동이야? 그랬더니 미안해 연단술이야. 뭐 이런 거 보고 싶어. 아무튼 스카 얘기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고생했다. 끝내고 우리의 강철 에드워드 엘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장이와 러스트다. 요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 전투력으로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매력으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플라스틱 속의 난쟁이가 리즈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작품 통틀어서 만화책 기준 27권 통틀어서 플라스틱 속의 난쟁이 리즈 시절 제일 매력이 있었을 때 언제야? 400년 전이에요. 언제? 플라스크 안에 있었을 때. 그때는 위트도 있고 농담도 잘하고 그리고 약간 입체적이었고 매력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지? 능력 베이스고. 근데 400년 동안 이 플라스틱 속에 난쟁이가 했던 작업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매력을 갖다 버린 과정이에요. 매력 없어지기 400년 이거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난쟁이 팬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난쟁이 팬은 못 봤어 아직 나. 근데 러스트는 어때요?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가 좋아하는 설정의 여성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외형이나 성격이나 나중에 올리비에 미라 암스트롱이 가져가는 여왕님 캐릭터 전에 초반부부터 유사 여왕캐를 맡으려고 했던 게 러스트이기 때문에 그 러스트도 마지막 죽음부터 해가지고 꽤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하보크만 불쌍하지 뭐. 그러니까 이 작품 최대 피해자는 하보크야. 우리 장하복 선생. 러스트 때문에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는 러스트 가겠습니다. 좀 일찍 갔어. 러스트가 좀 일찍 갔어요. 좀 더 갈 수 있었는데. 일단 쇼우터커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쇼우터커를 언제나 박사과정 6년차 지인을 떠올리면서 바쁘거든요. BK21도 계속 떨어졌어. 이거 박사를 따도 그 뒤에 어디로 갈지 몰라. 갈 데가 없어. 이런 게 이제 쇼우터커죠. 솔직히 박사과정 오래 하신 분들 알 거 아니야. 쇼우터커 마음 알 거 아니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국가지원사업 떨어졌고 논문 떨어졌다고 해서 내 가족을 희생시키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마음의 아픔의 결은 다 알 수 있을 거잖아. 그죠? 쇼우터커 내가 보기에는 선방했고 오히려 1, 2위를 다투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제목이 불꽃의 연금술사가 될 뻔했는데 최대 강자에게 밀려가지고 떨어지는 게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광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쇼우터커한테 갑자기 감정이입을 하시는데 저도 아주 많은 대학원생들 지인이 있습니다. 쇼우터커 에피소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내가 보기에는 명예 죽음이다. 이거는 개 죽음 아니야. 상대가 불꽃의 연금술사 아니에요? 로이 가겠습니다. 다음은 킴블리 대 후영감. 야, 자 일단 후영감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여러분들 패턴을 알겠죠? 후영감부터 얘기해보죠. 후영감 나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나쁘지 않았냐? 이쪽도 계열로 치면 어느 쪽이죠? 충성캐죠. 자, 충성캐라는 이 리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리자오크가 있고 후 있고 람팡 있고 쭉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충성캐는 언제나 시험에 들어야 돼요. 너 충성심 한번 증명해봐 했을 때 그 증명이 처절할수록 주가가 올라갑니다. 아시죠? 북부 브릭스군의 백허니어 어때요? 우리 올리비에 대장님 위해서 킹 브래드레이한테 한번 칼빵 넣고 죽었잖아. 그 정도로 한번 충성심을 증명해주면 이제 백허니어는 죽었지만 주가가 쫙 올라가는 거야. 오히려 죽은 뒤에 올라가는 주가죠. 그런 식으로 치면은 가장 강한 충성캐는 죽은 충성캐거든. 근데 후영감 어때요? 죽었죠. 강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가 중요한데 그 충성심 증명 과정에서 너무 허망했어. 그 폭탄을 깠잖아요. 근데 그 폭탄을 터뜨려서 킹 브래드레이한테 한번 따꼼하게 매기고 죽었으면은 주가가 올랐을 텐데 칼질 한 방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심지가 잘리는 바람에 너무 푸스슥 하고 꺼졌다 그래야 되나? 충성 대결에서는 꽤나 증명을 했는데 좀 아쉬웠다. 사실상 충성 대결 최우승자 리자오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후영감의 최고 리즈 시절은 저거죠. 경화가 돼서 빨리 주인님을 지켜라 그리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탄소 경화를 해 그리드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주인님 지키면서 이렇게 한 대 때리는 그거. 아이러니하죠? 충성캐 후영감 최고의 명장면은 주인 뒤통수 후릴 때. 그지? 그리드 느노의 방패로 린님을 지켜라. 후님 최고의 능력은 뭐예요? 기척을 읽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아메스트리스 지하에 있는 그 수많은 현자의 돌이랑 이 호문클루스 일당을 감지해서 쫓아가는 그 능력, 요게 어떻게 보면 후연감 최고 능력인데 전투력으로 쳐도 애매하고요. 그 감지 스카우터, 그러니까 후연감은 호문클루스 스카우터 캐릭터란 말이야. 그 스카우터가 원툴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아쉽죠. 졸프 제이 킴블리, 무려 이름이 홍련의 연금술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편을 갖고 있죠. 이분도 가실 때 예술로 가셨죠. 근데 예술로 가신 뒤에 리타이어가 아니야. 마지막에 프라이드의 내면에서 이 부분 좋았죠. 호문클루스의 내면으로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수없이 많은 그 현자의 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영혼이 있어서 거기서 비명과 절망의 절규소리 속에서 영혼이 갈려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순간에 킴블리가 쓱 나와가지고 프라이드가 놀래죠. 뭐야, 왜 너 안 죽었어? 제정신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거의 데시벨로 치면은 고막 파열될 정도의 데시벨로 가득한 공사장 한가운데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거야. 그런 느낌? 이게 귀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킴블리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절망과 절규의 비명 소리는 나에게는 교향곡 같은 거라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제대로 도른 자. 이게 킴블리이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의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킴블리 가야죠. 킴블리 가겠습니다. 원래 저런 식으로 그 비뚤어진 광인, 광기 요런 게 꽤 시장성이 있어요. 신념을 가진 도른자 맞죠? 지금 다들 취향이 좋아가지고 다들 딱 말하면 딱 알아들어. 자, 여기 봅시다. 주인공 대 충성캐. 근데 베커니어 북부용 오토메일 겁나 센 거 하나 있고 올리비에 장군님의 최애캐죠. 충신캐인데 죽은 충신캐. 심지어 죽을 때 누구한테 데미지를 줬냐? 킹 브래드레이에게 데미지를 주고 죽었어. 꽤 가산점이 많이 붙었어요. 근데 상대가 누구다? 알폰스야. 그럼 이제 안 되지. 베커니어에 얽힌 얘기가 은근히 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베커니어가 어떤 식으로 올리비에 밑으로 들어갔는가. 그 처음에 자기 상관으로 여자가 왔을 때 처음에 무시했다가 무엇 때문에 감복해가지고 이제 충성캐로 변했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설정들이 있는데 그거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네요. 그 아마 뭐 그 크로니클하고 설정집 보시는 분도 알 텐데 이 북부 쪽이 또 은근히 전시 상황의 군인들이기 때문에 은근히 뒷얘기가 좀 있습니다. 베커니어 고생했죠. 사실은 알폰스가 그 약간 발칙하고 이면이 있고 나쁜 면, 음흉한 면 이런 게 없이 되게 착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재미없는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알폰스 엘릭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조금 밋밋한 캐릭터로 되게 쉬울 수 있었어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에드워드 엘릭은 그 어린 나이에 오토메일 있지, 키 작지, 컴플렉스 있지, 죄책감 있지, 근데 근성 좋지, 능력 좋지, 밸런스가 있어요. 알폰스 엘릭이 아주 밸런스 찾기가 좀 어려운 인물이에요. 왜? 착해, 젠틀해, 오라, 뭐 충직해, 형 좋아해. 근데 여기다가 뭘 넣어놨냐면 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 기본적인 설정도 강력했지만 나 사실은 에드워드 형이 그냥 만들어낸 가짜 아니야라는 종류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에드워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폰스는 에드워드의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목 역할을 에드워드가 해준 거지. 알폰스 엘릭 혼자 단독으로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에드워드만큼 주인공성이 폭발하진 않아요. 그게 좀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알폰스 엘릭은 너무 주인공적인 서사를 갖고 있죠. 어떻게? 마지막 하나로 끝났어. 지지마 형. 이게 너무 강력해. 마지막 순간에 지지마 형 하면서 이 에드워드 팔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 때문에 알폰스 엘릭이 사실 그 한순간 때문에 주가가 그냥 몰빵이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야, 그 27권 몰아왔는데 여기서 자기 뭐라 그래? 이제 알폰스 엘릭 혼밖에 없어가지고 몸 찾으려고 27권을 갖고 왔는데 그 남아있는 혼마저 그냥 자기 몸으로 홀랑하고 가? 이거는 최고였지.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씬스틸러라 그러죠. 주인공 멋진 사람 되게 많은데 핵심 컷 하나 따먹은 거야, 알폰스가. 그것 때문에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알폰스가 정말 강력해졌다. 알폰스로 가겠습니다. 프라이드하고 같이 가둬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 사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 게임이 자꾸 이 작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만 놓고 보면 알폰스가 제일 커요. 벨리더 쇼프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킴블리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프라이드하고 갇혔을 때도 그래요. 그거 아세요?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캐릭터가 누굴까? 알폰스예요. 상대방한테 이거는 어땠어? 이건 어땠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보는 걸 제일 많이 하는 게 알폰스였어.
아, 벌써 넘어갔구나. 서사로는 그리린이에요. 둘의 만남, 몸을 빼앗긴 주제에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린야오. 영혼의 친구가 되는 과정. 미안하다. 그것이 내 최초이자 최후의 거짓말이었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잘 있어라. 영혼의 친구야. 솔직히 서사로 놓고 보잖아? 그리린이거든요? 근데 뭐 내 맘대로잖아, 그지? 올리비아 가겠습니다. 솔직히 그 애니펜에서는 그리드가 드러나서 눈을 뜨면 그리린이 되잖아요. 근데 그 그리린 때 이 옷을 아메스트리스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린야오가 눈을 뜨고 아메스트리스 군복을 입고 각성해서 싸우잖아? 그러면 솔직히 멋이 몇 가지가 곱하기가 돼가지고 진짜 멋있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린야오 때보다 그리드 때보다 그리린으로 군복 입고 나올 때 이 주가가 제일 올라요. 근데 군복 대 군복으로 해봐. 올리비아지.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역대급 영지 설계사 프로듀서 저라고요. 총괄 디렉터가 나라고. 역대급 영지 설계사에 구강 누나 나오죠. 그거 누가 컨펌했겠어?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능력치 베이스에 강력한 여성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그가 오만하게 내려다보는 거 보세요. 지금 올리비에 내려다보고 있어요? 올려다보고 있어요? 내려다보고 있죠. 올리비에가 올려다보는 장면 별로 없는 거 아세요? 그 컷들 찾아보잖아? 거의 다 내려다보고 있어. 왜? 이게 여왕캐의 핵심이거든. 이게 이제 역대급 영지 설계사에서도 비슷하죠. 그쪽을 좋아하는 취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 보호받아야 되는 막 여리여리하고 막 약간 어리게 그려지고 막 귀엽게 그려지고 이쪽 캐릭터보다는 알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쪽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되게 막 밑바닥 출신 여자가 있는데 엄청나게 높은 귀족 여자가 들고 있던 지갑을 딱 접고 손목을 잡고 내 뒤만 따라와. 이 탑의 정점을 너에게 보여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막 미치거든 나? 와 미쳤어 이러면서 야 저 뒤만 따라가면 끝이 오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어떤 게 있어가지고 멋있지 그런 거. 이게 또 그리고 남자 케미에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밑바닥 여자 캐릭터하고 모든 것에 정점에 서려는 여자 캐릭터하고 둘이 딱 해가지고 같이 쫙 올라가는 그런 거 진짜 재밌거든. 이게 이제 먹물 느낌 나는 오타쿠죠. 올리비아 가겠습니다. 이 얘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구원서사 제가 원래 좋아합니다. 마일즈하고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 마일즈 얘기하겠습니다. 마일즈는 이제 북벽의 브릭스죠. 여기도 이제 충성캐입니다. 근데 충성캐인데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은 올리비에 미라 암스트롱에 대한 충성을 테스트받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부에 존재하는 이슈발인으로서의 정체성 이슈가 좀 있고 굉장히 스마트한 매력이 좀 있죠. 근데 마일즈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고 매력적인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독자 팬을 좀 갖지 않아요. 오히려 마지막에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아이가 다 끝나고 나서 이슈발 재건 사업을 위해 가지고 스카랑 마일즈가 같이 일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일스카란 이름의 2차 창작 보고 싶다. 마일즈하고 스카하고 둘이 같이 쿵짝쿵짝 하면서 이제 이슈발 재건을 위해서 우당탕탕 재건기 해가지고 약간 여러분들 이상해요. 2차 창작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무슨 BL 같은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는 이제 복작복작한 귀여운 일상들 있잖아. 나는 BL 색안경 끼고 안 보지만 딱히 그렇게 찾아보진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마일스카 그러면은 좀 이상한가? 마일즈 앤 스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어떻게 이슈발 재건을 위해 오늘도 힘쓰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보면 그때 좀 재미있겠다 싶을 정도? 딱 그 정도지. 다들 너도 그에 맞서는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이죠. 사실 루이 암스트롱은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 본인 픽이죠. 제일 좋아한다. 그잖아. 그런 의미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알렉스 암스트롱은 초반부터 주인공을 바라보는 어른을 대표하거든요. 보세요. 불꽃의 연금술사는 대놓고 어른 역할, 보호자 역할 못해요. 왜? 같이 싸워야 되는 동료이자 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욕망이 있죠. 근데 알렉스 암스트롱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작품 원작 기준으로 알렉스 암스트롱의 최고의 욕망 뭐죠? 없어요. 이 사람은 본인의 욕망이 없어요. 하지만 이슈발 내전 때 겪었던 그 죄책감, 영혼의 상처 이런 거죠. 그 군인부로서 해야 했던 학살에 대한 굉장한 슬픔 그런 게 있어서 매력이 생기거든요. 욕망이 없는데 매력이 있으려면 그런 종류의 참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욕망 파트를 뭘로 대신하고 있냐면 주인공 형제를 보고 눈물 흘리는 진짜 어른 역할로 채우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만화 초반부터 진짜로 이 사람은 어른이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몰아줄 수 있는 사람을 알렉스가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알렉스가 가져가야 될 주인공적인 역할도 누나 올리비에게 밀어주는 거야. 하지만 능력치로 치면 어때요? 전투력 스카우터 터지지.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 생각보다 알렉스 암스트롱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알렉스가 굉장히 강하다, 이번 대진표에서. 그래서 알렉스로 가겠습니다. 정의의 추구가 욕망인데,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욕망이 있고 수동적 욕망이 있어요. 주인공은 수동적 욕망은 있는데 적극적 욕망으로 언제 한번 바뀌어야 돼. 무슨 말이야? 누가 정의를 부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지키는 게 수동적 욕망이에요. 내가 먼저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렉스는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주인공이 되려면 거기서 한번 나아가야 돼. 적극적으로 뭔가를 추구를 해야 그때부터 주인공급이 되는 겁니다. 뭐야 이거 왜 잠깐만 왜 부모를 잃은 남겨진 자와 자식을 잃은 남겨진 자의 싸움입니다. 오토메일로 끝을 본 자와 연금술로 끝을 본 자죠. 주인공을 사랑해서 인생을 전부 주려는 여자와 주인공을 아껴서 모든 걸 바쳐 지키려고 했던 스승의 대결이네요. 이거 너무 힘들다. 솔직히 윈니 록벨이 잘못 다루면 뾰족한 지점이 없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라카와 히로문 작가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자, 이즈미 커티스 갑니다. 스승캐, 지금 뭐 여왕캐, 신륜캐, 뭐 충성캐 다 이 유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본편 우리 설명의 영상에서 좀 많이 못했던 부류가 스승캐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저는 스승캐를 굉장히 좋아해요. 스승캐가 게임으로 치면은 조커 같은 겁니다. 이 게임을 평정화로 쓸 수 있는 최고 능력자죠. 물론 이 강철의 연금술사에서는 이즈미 커티스를 스승캐로 제대로 꽝 하고 쓰진 않았는데, 제가 예로 들었던 이 바람의 검심에서의 히코세이주로 같은 존재들이 아인이라는 만화에서 보면 이제 사토가지, 사토. 너무 세. 그 너무 센 스승캐는 뒤쪽에 가서 흑막으로 가든 주인공을 도와주러 가든 주인공을 구해주러 오든 동료가 되든 혹은 희생해서 죽든 어느 쪽으로 가도 맛집이에요. 전 시대의 최강자라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베가본드로 치면 이제 그 이토 사인 거야. 이 스승캐도 몇 가지 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캐를 나중에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그 맛의 끝맛이 달라지긴 하는데, 특히 거기서는 이제 최강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낮춰야 되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최고다 그러면 약간 맛이 안 살거든. 그런 의미에서 요 주인공 이즈미는 주부라고 자기를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윈니 록벨 가겠습니다. 이즈미 커티스 잘 싸웠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일본 만화에서 강력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제일 많이 쓰는 대상이 곰이에요. 실제로 야생 곰이 많고 곰이 너무나 무서운 존재라는 걸 일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아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곰이 등장하면 진짜 너무 강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더 파이팅에서도 마모루가 곰하고 싸우는 거고, 여기서도 이즈미 커티스가 곰이랑 싸우는 거고, 일본 게임도 봤을 때 곰이랑 싸운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철권에도 쿠마가 나오는 거고, 이 곰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일본 컨텐츠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이제 안 되겠다. 요거 이제 다음 거 넘겨놓고 말을 하면 안 들어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리자 이러고 있어. 되게 순간적으로 고독해지는 거 아세요? 자, 진리 대 리자 호크아이. 리자 호크아이죠 이건. 자, 리자 호크아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로이 머스탱 팀인데, 베르톨트 호크아이라는 그 아빠가 굉장한 불꽃의 연금술사잖아요. 사실상 설정상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등장했던 로이 머스탱은 아직 불꽃의 연금술의 마지막 비기를 못 받은 상태예요. 나중에 받는다는 설정이거든요. 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빠의 수제자가 로이 머스탱이잖아요. 근데 리자 호크아이 입장에서는 아빠의 수제자지만, 그러니까 가까웠겠지. 아빠가 자기를 제대로 양육을 못 해주고 있잖아. 거기에서 오는 빈 마음의 여백을 분명히 로이 머스탱한테서 채웠을 거라고. 좋은 오빠 같은 식으로. 그 군대에 갔는데 아빠의 수제자이자 그 당시 오빠 역할을 하던 로이 머스탱의 눈이 죽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리자 호크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켜줘야 될 사람이 아빠인데, 아빠는 연금술 바보라서 양육 실패자야. 그럼 나를 지켜줘야 했던 일을 누가 해? 로이 머스탱이 했겠지. 근데 전쟁터에 갔더니, 왜 그거 아시죠? 나를 지켜주던 존재가 취약해진 걸 본 거죠. 그럼 어때요? 보호해주고 싶단 말이야. 나를 보호해주던 분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그걸 내가 거꾸로 보호해주고 싶어? 이게 뭐냐면 상호 구원 서사가 섞여 있고, 보호하던 자가 보호받아야 될 때 오는 애틋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자 호크아이의 충성캐 이 캐릭터는 충성캐의 핵심은 끝없는 충성심이라는 것만 보통 있는데 리자는 엄청난 맛을 짬뽕시켜놨어요. 충성도 있지만 그 충성이 뭐예요? 상호 구원 서사가 있어. 나를 구해주셨듯이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이 길로 가서 복수기로 빠지는 것을 용서 못합니다. 이걸 해서 서로를 지킨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능력치만 놓고 보면 등을 맡길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대등하다는 거지. 이게 자기 옆에 부관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헐랭함을 다 채워주고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리자 호크아이는 사실 부관캐라고 볼 수 있는데 충성캐하고 좀 달라요. 부관캐는 다릅니다. 충성캐는 진짜 충성이거든. 부관캐는 가끔 무시도 하고 가끔 쓴소리를 하고 갈굴 수 있어야 돼. 충성캐는 갈굼이 별로 없어요. 후영감이랑 람팡이 린야오를 갈구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리자 호크아이는 갈구잖아. 이게 부관캐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로를 구원하는 존재의 케미가 있기 때문에 리자 호크아이는 로이 머스탱의 인기를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눈이 없어진 로이 머스탱의 눈 역할을 대신하는 게 얘잖아. 레의 눈. 얼마나 좋아. 우측으로 5도 갑니다. 방어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완전 끝내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러브라인을 만들지 않은 것에 저는 박수를 칩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이제 닥터 프로스트를 그릴 때 주인공 프로스트 교수하고 윤성아 조교의 러브라인을 대놓고 적나라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 아, 이 두 사람이 서로 끔찍히 아끼는구나. 무슨 말이죠? 보이는 러브라인보다 보이지 않지만 거기 있음을 분명히 알게 만든 러브라인이 100배, 1000배 애틋합니다, 여러분. 리자하고 로이는 서로 지금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잖아. 하지만 그걸 위해서 명확한 러브라인 대사나 장면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 이러면 이제 독자 입장에서 미치는 거지. 아니, 작가님, 나 다 알고 왔는데 왜 자꾸 안 보여주냐고. 이게 뭐야? 진짜 이 독자들하고 끝내주는 밀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리자, 로이는 모두가 알죠. 솔직히 생각을 해봐. 이 상황에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딴 사람이랑 결혼하겠어? 차라리 독신으로 살고 말지?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러브라인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저는 로이, 리자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 느낌이 들고요. 자, 다음 지금 1300명이 오셨네요. 자, 장 하보크 글러트니의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편에서 언급이 적었다 하면서 아쉬워했던 장 하보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귀염이 글러트니도 얘기 좀 해주시죠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죠. 이 두 캐릭터의 공통점은 원 본편에서 얘기를 충분히 못했던 캐릭터라는 거죠. 자, 글러트니는 솔직히 말하면 러스트의 애착 인형 같은 느낌이랄까? 글러트니 설정이 그거죠. 이 호문클루스들의 아버지 난쟁이가 진리의 문을 모방해서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진리의 문의 하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글러트니의 이 몸 확 열고 먹어버리면은 진리의 문에 들어간 것처럼 다시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격리가 돼버리는 그런 설정이 있죠. 짬리의 눈이지, 짬리의 눈. 근데 이 글러트니가 시작은 러스트 옆에 있었어. 충격, 공포,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교님 먹죠. 주교님을 오도독 먹잖아. 배고파. 뭐든 보이면 먹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그 주교님 스낵으로 오도독 먹는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점은 공포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 그 다음에 러스트 되게 좋아한다 정도? 얘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글러트니가 인격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여움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특정한 설정이 담겨 있긴 한데 프라이드, 엠비, 러스트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글러트니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괴기함, 무서움, 두려움 요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글러트니를 좋아한다는 있는데 팬은 없어요. 이게 좀 핵심이지. 거기다가 마지막에 중요해.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장면이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됐어? 프라이드한테 먹히잖아요. 아구에게 당한다고. 그러니까 요 글러트니는 귀여움까지 있는 거예요. 귀여움까지. 반면에 우리 장 하보크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하보크는 초반부에는 노총각, 러스트한테 로맨스 스캠 당하죠. 근데 다행히 얘가 직업 윤리가 있어가지고 군 비리까지는 안 줬단 말이야.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놈이야. 왜? 로이 머스탱의 팀원이니까. 거기다가 로이 머스탱하고 같이 우리 전 여친 러스트하고 싸울 때 배를 뚫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마신 마비가 돼가지고 초반에 리타이어 한단 말이에요. 로이 머스탱 누워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얘를 할 거냐. 여기서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제일 멋있는 방식으로 돌아왔죠. 어떻게? 마지막 약속에 날 때 군부 쿠데타가 하나 있고 나머지가 축이 있다잖아요. 군부 쿠데타 쪽에 제일 중요했던 어떤 그 물자를
하보크 상회에서 맡아주면서 전화 한 통이면 전차부터 총알까지 모든 걸 갖다 주는 하보크 상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딱 나오죠. 그때 진짜 하보크 주가가 쫙 올라가죠. 이 하보크에 대해서는요, 어떤 분이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마지막에 팀 마르코 박사가 현자의 돌 가지고 다리 고쳐줬단 말이 있는데, 그거는 애니판입니다. 원작 만화에서는 마지막 장면에서 에필로그에서 재활훈련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재활훈련까지는 나와가지고 되게 희망적인 엔딩이긴 한데, 이 현자의 돌로 다리를 고쳐주고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애니판에서는 팀 마르코가 로이 머스탱 눈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로이 머스탱이 나보다 더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야. 그러면서 하보크 한번 지켜주고 이거 나눠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 눈을 치료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다릅니다. 애니하고 만화책하고. 하여튼 이 하보크는 그 서사가 찌질한 서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극복의 서사. 완전 리타이어한 줄 알았는데 극복의 서사기 때문에 하보크의 주가는 그 마지막 약속의 날 때 쭉 올라와가지고 약간 주인공급 그 인상을 남기고 가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하보크입니다. 자, 이제 1차전 끝나고요. 아, 드디어 2차전 갑니다. 어우. 자, 이제부터는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강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짜발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주연급입니다. 16강 갑니다. MB 대 킹 브래드레이. 전투력 승부는 킹 브래드레이죠. 서사 승부는 B가 뜹니다. 마지막 장면 승부, 죽을 때 컷 둘 다 엄청 커요. 한 명은 짠하죠. MB는 좀 짠해. 그러니까 이건 정서 대 정서로 가야 돼요. MB가 자극하는 정서는 짠함이고, 킹 브래드레이가 자극하는 정서는 도도함이지, 도도함. 솔직히 말하면 고고하고 도도하고 그잖아. 적이지만 솔직히 좀 징했긴 했는데, 야, 이 정도면 솔직히 도도하고 고고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요런 마음의 차이는 그냥 취향의 문제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취향은 도도함이야. 왜? 압도적인 힘에서 나오는 도도함은 매력을 만들기 너무 좋거든요. MB를 좋아하는 정서라는 게 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짠함에서 오는 것들, 얘 뭔가 미워할 수 없다. 되게 딱 보면은 미워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미워하기 좀 어렵다. 그런 여러 가지 입체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도함, 능력 베이스, 요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킹 브래드레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해석하거나 좀 토파 먹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빠를 겁니다. 그치, MB는 그리고 휴즈를 죽였잖아. 러스트가 아니라 MB가 죽였잖아. MB는 원조가 있어요. 자, 킴블리 하보크? 솔직히 말하면 하보크가 이런 느낌이에요. 키 작은 애들 중에 제일 커. 이런 느낌이야. 안 매운 라면 중에 제일 매워. 이런 느낌. 무슨 말이죠? 메이저 리그가 여기 있어. 근데 메이저 리그 일단 아닌 건 누구나 알아. 팀 로이 머스탱이니까 뭐 브레다, 하보크, 퓨리, 실프 다 알잖아. 인간계인 거 알잖아. 근데 그 중에서 되게 매력 있다 정도인 거잖아. 그치? 나쁜 애들 중에 제일 착해 뭐 이런 거잖아. 하보크는 솔직히 말하면 애썼다 저 느낌이라 그래야 되죠. 근데 킴블리는 어때요? 킴블리는 엄연히 탈인간급 연금술사들 리그에 있습니다. 그잖아. 그러니까 킴블리는 원칙, 신념, 능력치가 다 있어요. 근데 윤리가 없어. 이게 문제인 거야. 솔직히 하나만 더 있었으면 주인공급 갈 수 있었음. 근데 하나가 없어. 뭐가 없어? 윤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코패스가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킴블리는 의외로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밸런스를 버렸어, 그냥. 오히려 이건 밸런스 버리고 악당의 끝으로 갔더니 오히려 역으로 매력이 생긴 케이스라 그래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킴블리는 엄밀히 메이저 리그고요. 이거는 조기축구계의 레전드하고 프로축구 선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잘하지. 하지만 그래도 리그가 다르잖아, 그치?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졸프 J 킴블리 가겠습니다. 아, 근데 졸프가 SOF를 쓰는구나. 글래먼 중장. 탁구를 제일 잘 치는 동네가 서울하고 분당이거든요. 일산도 좀 잘 치지. 아마추어 리그로 치면. 아마추어 리그는요, 6부 리그로 시작을 해가지고 5, 4, 3, 2, 1부까지 가요. 그 아마추어 1부는 진짜 괴물처럼 잘 치는 거거든. 아마추어 1부가 되면 어떤 기회가 있냐? 프로 선수랑 한 5점에서 7점 접어주고 맛 승부를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줘. 이기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번 쳐줘. 프로가. 글래먼 중장. 분당 탁구대회 1부 리그죠. 로이 머스탱, 유승민 같은 존재. 이건 내가 보기엔 너무 언밸런스야. 로이 머스탱 가겠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였어. 오, 이거 어렵다. 야, 이거는 너무 아프다.
탁구 아마추어 탁구는요. 그 5부, 6부 있고 희망부가 있는 것도 있어요. 희망부는 이제 꼬꼬마들. 저는 6부까지 갔는데 5부 앞두고 멈췄는데 근데 5부, 6부만 해도 안 배운 사람하고 치면은 절대 못 집니다. 지고 싶어도 질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주로 주변에서 나 탁구 좀 잘 치는데 그래서 들어보면 군대 때 탁구 잘 쳤다, 진 적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얘기하면 가가지고 가볍게 발라주는 재미로 탁구를 칩니다 항상. 홍진호 아시죠? 홍진호, 콩 이런 애들이 자기 탁구 잘 친다고 막. 내가 가가지고 그래? 보면 군대 탁구야. 가가지고 이제 드라이브 한번 빵빵 때려주면 받지도 못하죠. 갑자기 딴 얘기했네. 자, 알폰스. 내가 탁구 얘기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 그냥 알렉스와 알폰스 얘기만 해. 탁구 얘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것 자체가 더 웃겨. 열받네. 알폰스, 알렉스 이거 어렵다. 솔직히 말하면 알폰스는 모두가 좋아한다? 아세요? 알폰스 엘릭은 모두가 좋아해. 근데 알렉스 암스트롱은 일부가 좋아하는데 존나 좋아해요. 이게 문제야. 알렉스 암스트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수상할 정도로 마음이 짙어. 근데 알폰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진하기를 보면 에드워드나 로이에 비해서 약간 물을 탔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밀도가 달라.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을 좋아하는 마음을 컵에다가 따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질퍽해. 점도가 있어. 근데 알폰스를 좋아하는 마음을 컵에다가 따르면은 콸콸콸콸콸이야. 양은 많은데 점도가 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알폰스를 올리면은 안전한 선택이에요. 근데 알렉스를 올리잖아 그러면 소수가 열광한다고. 어려운 게임이에요 이건. 솔직히 이거는 알렉스 가야 된다. 알폰스가 주인공이긴 한데 그 지지마 형 이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에드워드가 있잖아. 에드워드 엘릭이 형제는 일심동체다. 대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알폰스 대신에 이거는 암스트롱 가문의 수많은 비기들을 갖고 있는 그림도 겁나 잘 그리잖아. 내가 보기에는 저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만 가지고 2차 창작 만들고 뭐 좋아하는 팬들만 진짜 엄청 많을걸? 자, 요건 내가 보기에는 아주 짙은 농도의 그 꿀렁이는 사랑을 받는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 아니야? 안 돼? 안 돼? 다른 매력이야? 스니님 지금 이 엘릭 형제 두 사람이 다른 매력이라고 지금 둘 다 못 놓겠다는 거야? 욕심쟁이네? 그럼 알렉스는 암스트롱은 놔도 돼? 암스트롱 놔도? 근데 올리비에가 올라갔죠? 아까 올리비에 올라갔죠? 그럼 또 말이 다르지. 올리비에가 올라갔어? 엘릭 형제는 한 명만 올라가는데 암스트롱 남매가 둘 다 올라갔어? 그건 좀 이상하지. 이거는 작가 최애긴 한데 그래.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16강이니까 아직까지는 알폰스 가야겠다. 솔직히 말하면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은 좀 아깝긴 한데요. 원작자, 창조주가 제일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 따위한테 뭐 떨궈졌다고 해서 뭐 억울하겠어요? 그래, 올리비에 누나한테 싹 다 몰아주고 우리 형제 같이 올라갑시다. 알폰스 가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했다. 메이창, 윈니 록벨. 이거 이제 동서 싸움이죠? 에드 아내와 알 아내지. 시월드 내전이야. 동서 싸움. 야, 솔직히 이거는 한쪽의 연단술사라고 해도 정말 1대1로 피지컬 맞다이 떴을 때 메이창이 이긴다고 장담 못해요. 왜? 강철의 연금술사도 쳐 맞고 다니잖아. 윈니 록벨한테. 근데 또 아내들 싸움이 남편 싸움이 될 수 있거든? 남편 싸움으로 번졌다고 쳐보자. 그럼 에드하고 알이 싸워. 알이 착하긴 한데 걔는 아직 연금술 가능하거든? 에드는 이제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총알 없는 총이야. 연금술 안 돼. 씨 없는 수박은 다른 의미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남편 싸움까지 가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 알폰스 메이창 쪽이 전투력이 높긴 높거든요? 근데 에드하고 알은 아마 근데 같이 안 싸울 거야. 근데 개인 취향은 윈니 록벨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메이창은 서사가 있긴 있어요. 역할도 있어. 능력도 있어. 근데 고민이 없어요. 윈니 록벨이 고민과 고뇌 그리고 선택 때문에 주인공성이 너무 높아요. 메이창이 뭔가를 고뇌하다가 선택하는 순간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진짜 주연하고 주연급 조연을 가르는 기준인 거 아십니까? 작가들이 실제로 어떤 그 주인공들 옆에 있는 매력적인 인물을 주인공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고민의 끝에 선택을 내리는 에피소드를 주면 그때는 갑자기 주인공 자리로 확 가거든요.
근데 윈리가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를 죽였어 이거 하고 아니야 초반부터 범상치 않았어. 다음에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다 이것도 그렇고 절반은 무슨 다 줄 건데도 그렇고 되게 그 모든 게 다 주인공급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윈리 록벨은 사실은 거의 우승 후보다. 우승 후보고. 그래서 이거는 맞아. 전형적인 노잼 히로인 캐릭터로 빠질 수도 있었어. 근데 이제 윈리 록벨을 딱 잡았죠. 작가가.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윈리 록벨 가겠습니다. 에이 뭐 알폰스가 잘해줄 거야. 러스트와 호헨하임. 러스트죠. 이렇게 해버리면 재밌을 텐데. 나중에 우리 올리비에와 러스트 대결 볼까? 이러면 이제 재밌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그렇지 않고 저는 캐디냐 캐서사냐 그러면 전 캐서사거든요. 이게 뭐냐 캐릭터 디자인이냐 캐릭터 서사냐 그러면 서사가 전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제가 서브컬처 게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공부는 해요. 주변에서도 서브컬처 게임 많이 보시거든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 서브컬처 게임 뭐 제네스 존재로 뭐 붕괴 이런 것들을 공부 좀 하고 찍먹을 해보는데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릭터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들이잖아요. 근데 반 호헨하임 같은 인물은 처음 볼 때는 잘 몰랐다가 전체를 다 보고 나면 이런 서사가 없어요, 진짜. 서사만 놓고 보면 너무 센 게 반 호헨하임이거든. 작가로서 조금만 장난을 치면 강철의 연금술사가 아니라 노예 23호라는 제목으로 개작할 수도 있어, 이거.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러스트 누나가 좀 아깝긴 한데 이건 호헨하임 가야 될 것 같아요. 러스트가 솔직히 말하면은 작가의 취향을 담아서 약간 좀 섹시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로 초반부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독자들 중에서 약간 섹시한 누나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흡수하기 위해서 원탑으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작가의 노림수가 너무 명확해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호버지 호헨하임 뽑도록 하겠습니다. 러스트 졌지만 잘 싸웠다. 오! 빅매치. 오! 너무 강력한 매치인데? 고민되는데? 모든 하찮은 것들을 위한 대표 선수 요키죠. 하찮음을 대표하여 하찮은 것에 대한 무분별한 가산점을 받아 여기까지 올라와 버린 아마 요키 본인에게 의사가 있다면 으아 이거 뭐야 죄송해요 하지마라고 할걸? 으아 나 뭐 여기까지 올라왔어라고 할걸? 여기서 정말 미친 척하고 요키 올려봐. 상대가 리자인데 미스터 사탄은 나중에는 주류로 들어와요. 주인공들하고 결국 혈연 관계 맺어가지고 완전 메이저로 들어오지. 근데 요키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마지막에 어떤 그 요키 여긴 어디 나는 누구야 지금 쟤. 근데 요키의 속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 처음 등장할 때는 유즈엘 탄광에서 탄광 꿀꺽 하려고 이 부패한 군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에드워드 엘릭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두드려 맞고 불화가 되는데 원래 군인이었는데 탐관오리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슈발 난민촌에서 스카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카를 몰래 밀고 하려고 그러다가 수가 틀려가지고 이제 쫄아가지고 스카의 짜바리가 돼가지고 쫓아간단 말이야. 근데 그때 보면은 이 요키의 마음이 어떨까? 결국은 인정 욕구 아니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인정도 못 받고 잘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군대에 복무하고 그 한 줌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거지.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나를 동료로 받아들여줬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팀 마르코, 메이창, 스카를 만나니까 뭔가 마음속에서 야, 씨, 이렇게 된 거 나도 뭔가 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마음이 한번 움직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 요키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도망가야 돼. 근데 마지막 순간에 덜덜 떨면서 이 차 뚜껑 날아가면서도 뭔가 이 한 건 했다 내가 라는 식으로 보여준다는 거는 처음으로 동료라고 생각한 인물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도 뭔가 도움 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 게 아닐까? 자, 요 정도면 요키에게 예우를 다 차린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누가 어디 가서 요키의 마음을 발달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겠어요. 그잖아. 범죄 중에 가장 애틋했다. 리자 호카이 가겠습니다. 요키 훌륭했다. 자, 주인공 대 올리비에죠. 16강 마지막 대결.
올리비에 가겠습니다. 빨리 넘겨, 빨리 넘겨, 빨리 넘겨, 빨리, 빨리 넘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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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제가 얘기했죠. 아니야, 에드워드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드워드 엘릭은 떨어진 게 아니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명예의 전당에 따로 빼둬야 될 것 같은 거야. 에드워드 엘릭이 여기 껴있으면 그럴 거면 뭐하러 이걸 해요? 그럴 거면 뭐하러 32강 월드컵을 해? 뭐하러? 어차피 우승은 에드워드 엘릭인데 뭐하러 이거를 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드는 졸업한 겁니다. 떨어진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졸업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우승을 해도 에드워드 엘릭 아래다. 에드워드 엘릭이 영위야. 먼저 가 있는 거지. 올리비에는 그냥 상대가 올라가 주니까 부전승한 거예요. 오케이? 내가 에드워드 빼자 그랬잖아요. 애들은 죽지 않았어. 살아가. 우리 마음속에 영순위로 살아가. 자, 다음 가겠습니다. 킴블리와 킹 브래드레이. 이럴 거면 왜 했어란 말이 나오는 인물은 빼놔야 돼. 그잖아요? 나머지 멤버들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에드워드 엘릭은 로이 머스탱과 붙어도 에드워드 엘릭이야. 아, 그러면 뭐하러 해? 그런 의미에서 올리비에가 올라간 게 아니라 에드워드 엘릭이 명예전당에 간 것이다. 자, 안 죽었다니까. 에드워드 엘릭 안 죽었다고요. 자, 킹 브래들리와 킴블리입니다. 내 개인 취향으로 보면은 한 명은 고고한 미친놈이고, 아니다, 한 명은 신념 있는 미친놈, 한 명은 고고한 끝판왕이거든. 상대방이 소울류 게임에 보스로 나왔다. 누구랑 더 싸우기 싫을까? 무조건 킹 브래드레이거든. 킹 브래드레이는 그 다크 소울 엘든링 보스로 치면은 페이지가 한 10페이지까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싸우기 진짜 싫다고. 킴블리는 도핑이란 말이야. 현자 아이돌 한 방 맞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킴블리는 약간 도핑빨이어가지고 공략법이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약간 전투력으로 치면 당연히 브래들리죠. 아, 근데 매력으로 봐도 킹 브래드레이다. 킴블리 솔직히 이 정도 되면 괜찮았어. 킴블리는 너무 사이코패스 악랄함 원툴로 갔어. 마지막 대사도 킹 브래드레이가 좀 더 한 방이 있어. 그치, 한 명은 인간계 최고 미친놈이고 한 명은 인간이 아닌 놈이야. 그잖아. 솔직히 브래드레이 서사가 여러 갈래가 있어요. 셀림과 브래드레이, 아내와 브래드레이, 강철과 브래드레이, 아버지와 브래드레이, 다른 호문클루스들과 브래드레이. 그러니까 관계성이 좀 많아가지고 꽤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킹 브래드레이 가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킴블리 그동안 고생했다. 반 호헨하임과 알폰소 엘릭. 부자 대전이죠. 아, 이 알폰소 엘릭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알폰소 엘릭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서사는 지지마 형이거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알폰소 엘릭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는 형과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야. 형하고 떨어져 있을 때 알폰소 엘릭이 난쟁이를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몇 가지 비밀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가 좀 리즈고, 근데 문제는 쌓여있는 서사의 양이 압도적으로 다르지. 형은 이제 없어는 그랜라간이고요. 이상한 거 가져오지 마. 괜히 갖다 짬뽕 시키지 마시고요. 반 호헨하임이 이거를 다 보고 난 사람이면 안 좋아할 수가 없거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거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호헨하임이 뭐라 그래요. 야, 한 명분 남았다. 요걸로 네 아들이래. 네 동생 데려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호버지라고, 호버지. 그러니까 알폰스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호헨하임 팬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훨씬 찐하다고. 알폰스의 매력적인 부분 어디 없을까? 알폰스의 매력적인 장면. 근데 그 부분 멋있긴 하죠. 프라이드와 킴블리와 싸울 때 같은 편에게 받은 현자 애들을 들고 싸울 때 같이 싸워요 하고 나서 이제 증폭된 버전의 알폰스 엘릭 마크 2 때, 그때 약간 하면서 김 돌면서 무슨 루피 기어 이런 것처럼 갑자기 멋있어지긴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폰스는 막강한 전투력을 한번 버프를 줬을 때 좀 멋있어지긴 했었어요. 알폰스한테 약간 뭔가 엣지를 하나 더 줬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알폰스도 중간중간 멋진 부분이 있었네. 하지만 이건 호헨하임이죠. 호헨하임은 마지막에 이제 난쟁이하고 싸울 때 잠깐이지만 호각을 버릴 정도로 세계관 최강의 어떤 연금술사고, 무엇보다 이게 짱이었어. 그 뒤에 몇백 년 동안 이
다니면서 자기 안에 53만 명하고 얘기를 다 하나하나 한 게 내가 보기에는 이 캐릭터성이 미친 거지. 그런 의미에서 호헤나임 가겠습니다. 맞아, 알폰스가 약간 육각형이 작아요. 아, 뭐야 이거 또 로이하고 리자가 붙으면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이거 랜덤이에요? 아니죠. 지금 본인이 이렇게 붙이신 거 아니에요? 랜덤 맞아요? 아, 진짜로 너무 악랄한데? 이 둘을 붙인다고? 이거 부부싸움이잖아. 뭐 계급으로 가면 로이죠. 전투력으로 가면 로이죠. 아 근데 내 취향이면은 이거는 로이 머스탱 가야 돼. 우리 본편 영상 봤죠? 사실상 주인공 서사를 몰아준 게 로이 머스탱인데 그게 다 하나같이 제대로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로이 머스탱은 멋이 없기가 진짜 어려워요. 자 보자. 리자 호크아이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로이 머스탱인데 로이 머스탱을 잃지 않았죠. 자, 로이 머스탱의 제일 소중한 사람 중에 하나 휴즈 잃었죠. 누가 더 주인공에 가까워? 로이죠. 궤변이죠? 로이 머스탱 승리해야죠. 이건 가야 됩니다. 로이 머스탱 승리. 아 리자 호크아이 진짜 아깝다. 리자 호크아이 좀 아깝다 진짜. 야 진짜 씨. 나한테 왜 이러냐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아니야 졸업은 안 돼. 로이 머스탱 졸업은 안 돼. 강철이 졸업했다고 불꽃도 졸업할 순 없어. 아 내가 여기서 어떡하냐. 금발 대전이네. 윈리 록벨은 주인공이죠. 올리비에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윈리 록벨은 결국 선택받죠. 누구에게? 졸업생, 에드워드 엘릭, 우승자, 최강, 제일 인기 있는 캐릭터 에드워드에게 선택을 받죠. 올리비에는 선택을 받나요? 선택받지 못합니다. 우리라도 선택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윈리 록벨, 이 작품에서 모두가 사랑합니다. 킹 브래드레이가 윈리를 보고 좋은 여자라고 하고 졸프제이 킴블리가 윈리를 보고 멋지다. 그 이이노 오토코였나 뭐 하지. 이이노 온나다 하나 뭐 해요. 적도 아군도 주인공도 엑스트라도 에브리바디 러브즈 윈리 록벨이거든요. 올리비에 어떻죠?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 우리라도 사랑해줘야 하지 않을까? 올리비에 가겠습니다. 아 눈물 나. 자 4강. 아 내가 올리비에 미라 암스트롱을 진짜 좋아합니다. 아니 그 인간계에 연금술도 못 쓰는 주제에 거기까지 가잖아요. 몰라 나는 신념껏 했어. 졸프가 킴블리가 얘기합니다. 신념을 밀고 나가는 사람은 아름답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호헤나임하고 로이 머스탱. 아 이건 뭐 둘 다 서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건 취향이죠. 이건 취향입니다. 취향이기 때문에 예, 이쯤 되면 다 주연들 싸움이에요. 이제는 전부 주인공들 싸움입니다. 에드워드 엘릭 한 명만 그냥 미리 보냈고 보냈다. 그 영순위로 보냈고 이거는 로이 머스탱이지. 이트 작가님의 취향은 얼마면 살 수 있나요? 이거는 로이 머스탱이 맞아요. 왜? 호헤나임이 서사는 아주 완벽하죠. 근데 보세요.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보여줄 때는 어떤 체험을 시켜주겠다고 마음 먹고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400년 전 크세르크세스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메스트리스에 살고 있는 국민인 거야. 작가가 우리에게 안배해준 모든 체험들은 로이 머스탱을 가리키고 있거든. 솔직히 로이 머스탱이지. 이건 솔직히 대놓고 몰아주고 있는데. 그리고 로이 머스탱의 캐릭터성에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이 호헤나임이 딱 하나 약한 게 있어요. 호헤나임이 성장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머나먼 과거 노예였을 때 성장을 맞추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변함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로이 머스탱은 작품 안에서 변화를 보여줘요. 초반부에 인체 연성에 대해서 아이들을 다그쳤을 때, 엘릭 형제를 다그쳤을 때 로이 머스탱하고 휴즈가 죽었을 때 로이 머스탱 다르고요. 휴즈의 복수를 하려고 눈이 불을 켜던 로이 머스탱하고 엠비와 싸웠을 때 로이 머스탱이 다르고요. 마지막에 제물로 바쳐지기 전하고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로이 머스탱이 달라요. 무슨 말이죠? 로이 머스탱은 실시간으로 우리 안에서 입체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되는 인물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건 로이는 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로이가 거의 우승 후보죠. 찐득하지. 로이 머스탱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상대가 안 되네. 올리비아 갑시다.
퀸 브래들리 많이 왔지. 퀸 브래들리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많이 봐줬지. 그 마지막 장면 멋졌다, 처절했다, 전투력 좋다 가지고 얼마나 읽어먹은 거야 지금. 결국 신 무시하다가 햇살한테 지금 눈빵 맞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은 내가 고른 여자다 하나로 지금 이가 4강까지 올라왔잖아. 그럼 많이 왔지. 솔직히 킹 브래들리에 내가 보기엔 거품 꼈다. 솔직히 킹 브래들리에 지금까지 올라온 이유는 대진표가 좋았다. 상대가 비교적 약한 애들을 만나가지고 거품 낀 상태로 4강까지 왔거든요. 훌륭했지만 4강급은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해봐. 우리 27강까지 오면서 그 많은 캐릭터들 얘기했는데 그 중에 킹 브래들리가 4강이라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올리비아 갑시다. 야, 지금 요 장면, 결승전 딱 써있는데 요 장면 썸네일로 하면은 나 무슨 욕 먹을지 이해가 돼. 이거 맞아? 참고로 여러분, 우리 시드 배정받은 우리 에드워드 엘릭은 위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말고 이 위에 있어요. 우승자예요. 지금 명예의 전당이야. 지금 가왕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원래 결승전 붙으면은 가왕 저 위에서 앉아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드워드 엘릭 복면가왕 앉아 있는 상태예요. 올리비에와 로이. 나는 내 머릿속에 좌뇌와 우뇌, 이성과 감성 이 싸우고 있거든. 솔직히 다들 올리비에 누나를 찍으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이쯤 되면 나 이제 장난 그만하고 진짜 진심으로. 물론 지금까지도 장난 아니었지만 작가 캠장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라는 것, 그다음에 이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것의 어떤 핵심, 정수를 말해줘야 되는 의무가성 있잖아요. 이것이 이야기고 이것이 캐릭터다. 스토리 캠프니까 진지하게 제대로 한번 한다 그러면은 올리비에가 아니고 로이죠. 이거 로이 가야 돼요. 로이. 서태웅이야. 누가 서태웅이래.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올리비에는 이 작품에서 어떤 한 축, 그 여왕캐, 리더캐 요거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온 캐릭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밀고 왔는데, 누가 봐도 사실 서사의 두께하고 매력으로 보면 로이 머스탱이죠. 재밌는 게 전투씬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올리비아가 약한 게 뭐가 있냐면 전투씬이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왜? 얘 인간계잖아. 칼 쓰잖아. 주변에 부하들이 연금술사지. 근데 로이 머스탱은 어때요? 로이 머스탱은 뭐냐면은 불꽃을 쓰는 방식도 굉장히 다채롭거든요. 그 중에 자기 배를 불로 지지고 나오는 플레이라거나, 아니면 불을 바른 방식으로 연성을 한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로이 머스탱은 핀포인트 발화하고 폭발하고 화염 방사하고 이게 다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내부에서 물을 끓게 만드는 것도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액션 장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올리비에 누나는 캐릭터 원툴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캐릭터 원툴. 물론 카리스마, 말솜씨, 담대한 어떤 성품 이런 것 때문에 군부대 안에서, 그 군부 센트럴 안에서 정치를 할 수 있죠. 로이 머스탱은 정치로 치면은 약간 낮아. 근데 로이 머스탱은 이런 소년 만화에서 되게 중요한 정치 플러스 인덕 플러스 팀플레이 플러스 액션 장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로이 머스탱이 주인공급. 개인적으로 강철의 연금술사의 제목은 종이 한 장 차로 불꽃의 연금술사가 될 수도 있었다 라고 해서 오늘 대망의 강철의 연금술사 캐릭터 월드컵 32강 우승자는 불꽃의 연금술사 로이 머스탱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다. 로이 머스탱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우승감이지. 올리비에를 이길 만한 사람은 이 정도밖에 없지. 아무튼 간에 전 여러분들 진짜로 스토리캠프 채널을 열고 나서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되게 재미있게 설명하는 스킬이 있구나라는 거를 역으로 알게 돼가지고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작품도 해주세요, 저 작품도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 다 하나하나 잘 보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돼가지고 다 못하는 거지, 뭐 마음 같아서는 다 하고 싶죠. 최대한 주변 사람들 많이 알려가지고 잡아오시고요. 가급적 많은 분들 좋아하실 만한 것들 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최후의 연성이었다. 그 이름 불러줄 수 있도록 참여자 이름 좀 보여주실래요? 자, 애프터즈님, 올소츠님, 아리아님, 어텀님, 블랑카님, 보미 KGB님, 별님,
슈링님, 크레이지두이님, 두두님, 덜키님, 곰님, 그라벨로님, 오흥하님, 훈이님, 제임스님, 점리에님, JS킴님, 쿤조쿤조님 감사합니다. 니니임님 감사합니다. 리밋A님, 실크강님, 제이선호님, SYH님 감사합니다. T환이님, 탄코님, 톡소님, 토이님, 턴퐁님, 유시와이님 감사합니다. 우스테다킴님, 웽거님, 유인님, 허윤준님, 조경학과 학부시군요. 허윤준님, 쌍시옷 시옷 이응님, 이누님, 미음기영님, 강참님, 고기기름님, 고상욱님, 구르르님, 그런저런 사람님, 저 때문에 중간고사 망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린솜님, 기가찬님, 김딩동님, 김성빈님, 김윤성님, 김지민님, 김치찌님, 누령님, 다람쥐짱 41님, 단갈규님, 답답이님, 도란내님, 따뜻한 아이스 바닐라 라떼님, 랜덤님, 리나이마보님, 만두님, 만두뿔님, 메타몽이님, 명예 비안코네리님, 무비전변님, 뭐 이러늘님, 밀님, 밍님, 민글님, 바사상님, 박제이크님, 박준용님, 박준일님, 배추살땐 무도사님, 법법주님, 보여준다님, 부엉이 대고픈 코알라님, 사공룡님, 서진로님, 성민지님, 세니우님, 숲새님, 스펀지밥님, 신봉사 야덩의 눈두다님, 야이도이님, 아주님, 어사님, 엘레나님, 요로르님, 우기오빠님, 유가님, 윤영조님, 윤무리님, 의어한님, 이건님, 이수환님, 이한방님, 이응님, 인키님, 제노님, 좌충우돌 우왕자왕님, 진용님, 쭈연경님, 초도도도님, 최하벨님, 춤추는 비타민님, 코트니님, 크아앙님, 킹가님, 평범한 새내기님, 표구몽님, 필립 펜드래건님, 하야니님, 한자이시님, 헤드님, 호람님, 황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덕분에 오늘도 2시간 뚝딱 했고요. 이름을 불러드리지 못한 분들은 아마도 채팅을 치지 않아가지고 이름이 안 떴을 것 같고, 채팅을 치신 분들은 이름이 떠있기 때문에 최대한 호에나인 플레이처럼 이름을 최대한 불러드렸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스토리캠프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하나 얘기 나누고 싶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특별한 이슈 없이도 라이브 켜가지고 그냥 저에게 궁금하신 점, 캠장에게 궁금한 점, 뭐 작품 추천 이런 것들 하는 그냥 무 이슈, 무 아젠다 라이브 한번 또 해볼게요. 같이 싸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다음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